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 소득세법의 아주 기본적인 있죠. 우리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총급여액이라는 개념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뽑아내고 그에 따른 뭐 소득공제랄지 세액공제 항목을 쭉 학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도대체 기능적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먹어 있고 또 시험에서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출제하는지에 대한 이 전반적 메커니즘을 같이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있죠. 이 유인물에 보면 기본적으로 있죠. 회사 코드를 새롭게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로 이 회사 코드는 뭐 아무거나 만들어 두는데 그냥 같이 저는 2015로 해가지고 그죠? 회사 코드는 2015 하고 주식회사 성남상해 이렇게 하고요. 올해 회계 기간은요 10기라고 가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그죠? 연도 말이라고 가정해서 요거까지만 해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있죠.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있죠. 비어있는 코드에 201을 칩니다. 만약에 같이 중복된 게 있으면 다른 데 쳐줘도 돼요. 코드 번호야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식회사 성남상해 하시고요. 그 다음 법인 그렇게 사용 회계 연도 10개 하시고요. 1월 1일 해서 엔터 하시면 요까지만 하세요. 요까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해서 ESC 2번 하면요. 하면 나타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수 2급 찍고요. 전산세무 2급 찍고 여기에 지금 방금 했던 있죠. 2015 그래서 지금 만드는 코드 주 성남상해로 들어갑니다. 그죠? 요 화면까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드렸던 있죠. 여기 있는 자료를 여기서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문제는 지금 현재 좀 스토리텔링식인데요. 처음에 쭉 순차적으로 좀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랄지 뭐 이런 급여대장 만들고 원천세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으니까요. 좀 잘 좀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 2급에서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탭이 하나 더 생기는데요. 회계 1급에서는 탭 키가 회계관리와 부가가치라는 것밖에 없지만 세무 2급에서는요. 이 부가가치에 클릭해보면요. 굉장히 있죠. 전반적 서식이 쭉 다 있을 거고요. 회계 1급보다 우리가 익혀야 될 항목이 좀 많다, 그죠? 물론 뭐 이런 건 안 쓰는 거지만 있고 지금 우리의 지금 본질은요. 여기 원천징수라고 하는 데 있죠. 원천징수가 보세요. 여기에 있는 얘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자, 그러면 원천징수가 안 나타나면요. 급수를 잘못 찍어서 그래요. 회계 1급 찍어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근로소득관리에서 여기서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쓰는 메뉴는 몇 가지냐면요. 세 가지가 일단 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정확히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쓰는 메뉴에 보면 거기 원천징수 메뉴 중에 보면요. 원천징수 메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순차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쭉 이렇게 같이 좀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원 등록이 되겠습니다. 사원 등록, 여기 첫 번째가 사원 등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가지구나. 그 다음에 급여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로 돼야 돼요. 사원 등록을 안 하고 급여대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원 등록이 우선 선행되는 개념입니다. 급여대장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원천세가 유발이 되면 급여대장 만들 때 분명히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급여대장 하면 원천징수 금액이 있을 겁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이 있는데 이 원천징수한 것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무서에 급여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식이 바로 세 번째 원천세 신고서라고 불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가 있겠습니다. 원천 징수한 걸 여기에다 신고를 해야 되죠. 보통 실무적으로 3번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여 신고한다. 그죠? 세무서에 급여 신고해봐라 하는 말이 바로 원천세 신고서를 그죠? 작성해서 신고 납부하는 있죠.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급여 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이렇게 물론 뭐 중도 퇴사자가 아니고 계속 근무자라고 가정하고 그런 자한테 지급한 원천 징수한 금액을 그죠? 12달 내어 넣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정산을 하게 되겠다. 그죠? 그 연말 정산을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있죠. 예. 연말 정산 추가 자료 입력. 여기 메뉴에서 이렇게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 2, 3은 세트죠. 매달 하는 거다. 그죠? 사원 등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계팀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신입사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란 말이에요. 직원들 입사 서류를 쭉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등록표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고 그죠? 일단은 먼저 그 사원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해야지 급여대장을 불러왔을 때 그 사원의 이름이 올라올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첫 번째 1번 자료가 뭡니까? 정별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입사를 뭡니까? 2013년도에 1월 1일 했다 가정할게요. 올해. 그럼 우리는 2014년도에 1월 1일 옛날에 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올해 입사했다고 하여튼 이거를 그죠? 입력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원 등록은 코드번호 101번으로 하고 이 정별인 씨의 부양가족 있죠. 부양가족을 모두 명세표에 등록한 후 이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회부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정별인에 있죠. 사원 등록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4번은요. 여기 4번은 자, 4번은 제시된 자료 101번 하라 하고 정별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이렇게 하고 거기에 650-128-2436-801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입사 연도를 가지 않습니까? 이때는 2013년도 1월 1일 요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직원이라 했으니까 그죠?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고 사무직 직원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여기에 다른 것만 생산직 여부에 보니까 이 사람 생산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가 되는 거고 여기는 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생산직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서 1번 이렇게 해야 되죠. 부,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인하고 간략하게 여기에 원래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무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죠. 국민연금 납부액이랄지 표준보수혈액 증명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란은 왜 필요하냐면 여기에 자동적으로 기준소득을 적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입력할 때 4대 보험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표준보수혈액을 입력하라 하면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요, 이거를 이렇게 잘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뛰는 4대 보험은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지금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괴리감이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부양가족을 명세를 해야 돼요. 여기에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딱 클릭합니다. 자, 정별인 씨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그럼 여자면 뭔가 생각이 나야 돼요. 부녀자 공제라는 개념이 생각이 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녀자 공제라고 딱 하면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배우자, 여기 부녀자하고 한부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한부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만약 한부모라고 하면 여기 지금 부녀자를 찍었는데요.
이렇게 찍으면 여기 한부모야 뭡니까? 이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중복 공적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혹시 이 문제가 뭐 이렇게 한부모라고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한부모라고 하면 둘 중에는요, 중복 적용을 배제하니까 이걸 하려면 여기 가셔가지고 불어 때리고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지금은 아니니까 여기 한부모 공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닥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뭡니까? 여성이면 주의하자, 그죠? 바로 부녀자 공제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체크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여러분들 부녀자 공제할 때 이거 하나 조금 더 새겨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출제됐으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녀자 공제는 여성이어야 된다고 하면서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이 여성이 세대주거나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가능하죠. 근데 2014년도 있죠. 작년에 개정세법에 따라 이게 좀 강화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여성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요, 돈을 너무 많이 벌면 이걸 안 해줘요. 돈을 너무 많이 벌면. 그래서 그 돈을 어떤 금액을 기준하냐면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뭡니까? 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이게 이 부녀자 공제 요건을 조금 있죠. 강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그죠? 3천만 이하. 이렇게 됐을 때 부녀자 공제가 된다는 점도 조금은 더 있죠. 만약에 이 사람 정비린하고 이게 단서에 뭡니까? 이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없다면 지금 이 회차 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굳이 만약 이걸 문제를 만들어서 정비린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하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부녀자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그죠? 만약에 새롭게 신유형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전산세무 1급 정도에 추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도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배우자를 필두로 아들, 딸, 동생, 아버지, 어머니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양가족을. 그럼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대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부양가족을 입력하는 대원칙은 뭐냐면, 일단 기본공제 대상자만 있죠. 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이 말은 기본공제가 되지 않으면요, 여기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특히 거기 보시면 배우자 아들, 딸,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니까 정일영 씨하고 김영미 씨는 지금 어디에 거주합니까? 미국 거주한다고, 즉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부양가족이 아니니까. 그럼 여기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아시겠죠? 그게 원칙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실무에서는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대상자 입력하면 되는데 이제 실무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입력하고 기본공제가 안 되더라도 입력하고 뭡니까? 공제구분을 부로 하는 게 있죠. 일반적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공제에 보면 부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 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부라는 개념은 뭐냐면 입력을 하고 기본공제가 아닌 자도 입력을 하고 부로, 그죠? 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험. 이걸 원칙으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이거를 실무에서는 부로 하는 이유도 나중에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있죠. 부양가족을 이렇게 입력을 하되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점은 주민등록번호를 여기 입력하면 나이와 관계된 것은 전부 다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만 20세 이하다, 60세 이상이다 이런 것들은요.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지가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된 거 대신에 이거 장애이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고 뭐 그런 점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는 최소한 시인데요. 이렇게 쭉 있고 사업소득자인데 월 평균 소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300이라면 1년이라면 얼마란 말이에요? 3,600이란 말이죠. 근데 뭐 이분은 일단은 한 달로 해도 안 되죠, 그죠? 예, 소득 금액 기준이 얼마 이하야 됩니까? 100만 원 이하 되는데 이거 한 달만 해도 300만 원 소득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탈락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을 안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해가지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해서 50717 100209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배우자가 나이가 60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0 하면 어떻게 됩니까? 9가 되죠, 그죠? 요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본공제를 부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날려보겠습니다. 해당 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들 보겠습니다. 아들 고등학생 1번 유학 중 되고요. 딸도 상관이 없고 동생은요. 정별거 나이 안 되는데 장애인이라면 나이가 뭐예요? 19세를 생각하면 나이는 되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병치료 관계로 국내에 그죠? 임시로 별도로 거주한다. 여러분들 떨어져 있더라도 취약이랄지 질병 관계로 떨어져 있더라도 부양가족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요 얘기가. 그러면 지금 대상이 되는 거는 아들, 딸하고 뭐야? 동생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자 3건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관계가 나타나죠. 관계는 하단에 여기 보시면 이 연말정산 관계 여기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죠? 1번이 뭐야? 가장 소득자하고 있죠. 가까운 관계부터 얘기합니다. 어르신부터. 1번은 뭐야? 직계존속. 2번은 배우자의 장인 장모님 남자 같으면 세 번째 배우자, 네 번째는요. 직계 비속이다, 그죠? 형제자매는 6번. 그러니까 3, 4, 6만 좀 많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1번, 3번 나를 죽이는구나 자식이, 그죠? 4번 직계 비속, 6번 형제자매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면 4번 이렇게 하고요. 최한성, 우리 애 이름은 같네. 그래서 950, 506, 100, 2096 이렇게 되죠, 그죠? 뭐야? 950, 506, 100, 2096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뭡니까? 20세 이하 지가 뱉어내죠, 그죠? 얘가 뭐 장인이라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합니다. 중복.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최한성 얘는 20세 이하이고 자녀 세액공제 있죠, 여기. 자녀에 딱 이렇게 체크되는 거 있죠. 이거 바로 자녀 세액공제 2인까지는 15만 원, 1인당 초과는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를 여기 자동으로 지가 체크해 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딸도 있네요. 딸 최한민 10330 4520 268 24 이하 자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장애인이다, 경로우대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요, 이 경로우대 이런 걸 다 지가 다 뱉어냅니다. 네,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동생 정별거 6번 이렇게 하고요. 제가 그냥 36년생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죠? 3030 830 1786 523 이렇게 치면 틀렸을 건데요. 지가 알아서 뭡니까? 알아서 경로대 지가 알아서 놓잖아요, 그죠? 나이에 관계된 건 지가 알아서 하고요. 여기서 딱 하고 여기 갔을 때 장애인까지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알아서 뭐야? 경로대도 지가 알아내고 나이에 관계된 거는 장애인은 내가 찍어줬으니까 지가 알아서 되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또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거 아니죠? 제가 여기 문제지 좀 660, 830, 1, 2, 3, 4, 5, 6, 5 이렇게 치면요. 장애인이죠, 그죠? 5번만 장애 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 요거에 대한 이 어떤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있죠. 그걸 보시면 되잖아요. 나이에 안 맞는 거는 안 맞으니까 경로를 빼고 장애는 내가 찍어줬으니까 뭐야 장애인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우리 어떤 정답 코드는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본인 배우자는 안 되고 20세는 2명, 장애인 1명, 한 부모 없고 부녀자 자녀 세콩 2 그죠? 요 금액이 점수 코드인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기본 점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연말정산은 기본 점수가 있는데 요거는 연말 제가 지금 경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항목을 다는지 모르겠어요. 요걸 달면 뭐 1점 이렇게 부는 줄 모르는데 어떨 때는 기본 점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요. 전부 다 기본 점수가 없이 그죠? 채점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회차마다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 연말정산은 기본 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말정산 뭐 보험료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은 내가 틀린 거는 틀리고 맞은 건 맞을 수 있는데 이거는요.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여대장하고 이거는 좀 더 있죠. 집중력 있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정비린 씨가 입사를 했다면 여러분이 담당자라면 이렇게 딱 뭐예요? 입력을 딱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입사할 때 이런 걸 잘 모르면 그냥 대충 적어놓고 나중에 뭐 연말정산할 때 마지막에 뭐야? 연도 말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제출하기 위해서 딱 확인해보고 원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를 직원들한테 줘요. 본인이 적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 연도 말 직원들은 누구다.